일반적으로 90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받는다면 약 40억의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이 주식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자그마치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최근 가업승계 시 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법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가업승계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좀 유리하게 작용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가업승계의 정의입니다. 가업승계는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운영하던 가업을 승계를 받아서 자녀들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해 증여세 특례를 적용해주면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다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주에 사망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사업의 근간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사업이 흔들리면 중소기업에 속한 근로자들도 실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의 연속성이나 중소기업 장려를 위해 국가에서도 좀 권장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에는 가업상속이고 증여에는 가업승계인데,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파워풀합니다. 부모가 운영하던 법인의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그 자녀가 3년 이내에만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 주식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자그마치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을 부과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 6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90억 원짜리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10억 원을 제외하고 80억 중에 6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니까 6억 원의 증여세, 80억 원 중 20억 원의 경우에는 20%의 증여세로 4억 원, 총 10억 원으로 이제 90억짜리 주식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90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받는다면 약 40억의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렇다면 최대 특례 적용액은 얼마나 될까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을 했다면 최대 300억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20년 이상 경영했으면 400억 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했으면 최대 600억 원까지는 증여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600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받는다면 112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죠. 혜택을 주는 만큼 사후관리도 좀 까다로운 게 당연한 겁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즉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는 거죠.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징을 합니다. 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좀 줄어드는 경우에도 추징을 하는데,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냈어야 하는 증여세의 약 연 8%의 이자 상당액도 추징을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요즘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업을 승계받았는데 몸이 아파서 휴폐업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개인 사정이 있을 텐데 너무 추징하는 건 좀 그렇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군대에 간다든지 몸이 아파서 요양을 한다든지 등의 사유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점은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하신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는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봐서 상속세에 가산을 합니다. 영원히 따라다닌다는 느낌인데, 증여받고 나서 10년 또는 20년 뒤에 돌아가신다면 물가상승률이나 주식가치로 봤을 때 마냥 불이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에 포함하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 당시에는 10억 원어치 주식이라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는 크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제한이 없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봐서 합산을 하니까 상속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자녀가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힘을 쏟아서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면 낮게 평가된 주식이 상속세에 합산을 하니까 실익은 은근히 있습니다. 이 단점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인데요. 추후 다른 영상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왜 단점을 피하냐면 이 가업상속공제가 결국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상쇄시켜주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가 시너지를 내는 효과죠. 가업상속은 증여와 다르게 고용유지 요건도 있습니다. 최근 사후관리 규정이 7년에서 이제 5년으로 낮아지면서 부담도 확실히 줄었으니까 같이 적용받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전에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가치를 낮춰서 저희가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세무사와 좀 상담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유망한 업종 및 기업이라면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이 가업승계를 활용해서 자녀에게 내 기업을 이관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업승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이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